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사업할 때요. 거의 시작 단계에서는 예외 없이 겪게 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사를 세울까요에 대한 얘기죠. 개인 사업자로 그대로 비즈니스 할지 아니면 법인을 세울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또 더 나아가서 회사를 세운다고 하면 뭐 LLC를 세우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S코퍼레이션을 세우는 게 좋겠느냐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은 이에 대한 논의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내 사업을 위해 회사를 세우는 게 좋을까요?에 대한 답이 될 텐데요. 답은 예스입니다. 이게 취미 생활이 아니고요. 진지한 비즈니스를 내가 하려고 하는 거라면 그 비즈니스가 어떤 성격의 비즈니스이건 간에 법인을 세우는 게 좋겠다라는 대답입니다. 결국 이 내용은요. 법인을 세웠을 때 왜 어떤 면에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일 텐데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요. 법적인 프로텍션인데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리미티드 라이빌리티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우리가 이 사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유한 책임에 대한 부분이겠죠.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리스크가 있을 텐데요. 이게 법인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진행할 경우에 최소한 내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금 이상으로 내 개인 자산으로 전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거고요. 좀 더 자세한 부분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요. 세무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요. 소득세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느냐 이고요. 역시 답은 예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비용을 공제하는 데 있어서 법인을 통한 비즈니스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일 텐데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내가 법인이냐 아니냐와는 무관하게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비즈니스와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예컨대 자주 받는 질문으로서요. 내가 차량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걸 법인 명의로 하면 공제받는 데 유리할까요? 아니면 개인 명의로 해도 될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또는 뭐 홈 오피스 비용이 있는데 이게 법인이면 공제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실제 이에 대한 이론상 답변은요. 비즈니스와의 연관성을 보여주면 되는 거지. 이 비즈니스 비용을 일으킨 주체가 법인이냐 개인이냐는 무관하다라는 게 답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건 공자님 말씀인 거고요. 예컨대 어떤 비용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법인을 통한 지출은 실무적으로 이걸 비용 인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줍니다. 결국은 뭐 IRS나 주정부에서 감사를 받는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요. 이 에이전트들도 다 사람인 거잖아요. 내가 개인 명의의 비용을 뭐 이렇게 발생시켰고 이게 뭐 비즈니스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회사를 세워서 그 회사의 계좌를 만들고요. 또 회사의 명의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발생하는 이와 같은 비용들이 좀 더 그럴듯해 보이고요. 좀 더 내가 어떤 취미 활동이 아니라 진지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건 명백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법인화를 통해 비용 공제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은요. 실무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는 솔루션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요. 어떤 형태, 어떤 타입의 회사를 설립하느냐인데 LLC 또는 Scorporation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엔티티 타입이라는 것은 뭐 LLC도 있고 C Corporation, S Corporation,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 등등 많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이 이제 개인 사업 또는 소규모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선택하는 옵션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LLC와 S Corporation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먼저 LLC와 S Corporation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공통점을요.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텐데요. 역시 법률상 그리고 세무상 평가가 될 겁니다. 첫 번째 법률상 관점에서 보면요. 리걸 프로텍션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형태 모두 리걸 프로텍션이 가능합니다. 즉 내가 투자한 금액까지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즉 비즈니스와 상관없는 내 개인 자산으로까지 어떤 비즈니스로부터의 리스크를 전이시키지 않을 수 있다라는 면에서 두 가지 형태 모두 이와 같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법인만 세운다고 해서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 법률 용어로 piercing the corporate veil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베일을 벗긴다 할 때 베일이죠. 그리고 pierce 하니까 겉모습만 법인이고 실제 운영은 개인 사업처럼 혼용해서 할 경우에는 이 법인격을 부인받는다. 즉 베일을 뚫어버린다는 얘기죠. 바꿔 말하면 법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 뭐 예를 들어 법인 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이걸 개인 계좌와 혼용하지 않는다는 던지 그리고 또 법인이 각 주정부 또는 뭐 IRS나 주세무당국 등의 신고에 대한 일련의 의무사항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법인의 서류들이죠. 뭐 이사회의록이다 뭐 주주총회 회의록이다 이런 것들을 다 충실하게 관리 운영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요. 1인 기업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요. 겉으로만 법인이지 실제로는 개인이 마음대로 하는 껍데기뿐인 법인이다라고 해서
법인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리스크를 부담하게 됩니다. 뭐 사실 역설적으로요, 저만 하더라도 제가 변호사로서 만약에 반대 입장에 서서 뭐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어떤 비즈니스에 대해서 채권을 추심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약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또 물고 들어갈 것 같아요. 당연히 다른 변호사들도 그런 부분들을 약점으로 확인하려고 하겠죠. 따라서 이에 맞게 단순히 법인만 세우는 게 아니라 법인격을 충실히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요, 사족입니다만 실제 뭐 에셋 프로텍션, 자산 보호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즈니스 오너라면 법인화에 그치지 않고요, 뭐 취소 불능 트러스트 또는 뭐 보험 등을 통해서 별도의 방식으로 또 자산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법적인 면에서 법인화의 장점에 대한 논의였고요. 두 번째로 세무상의 혜택을 보면요, 두 엔티티 모두 더블 텍세이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건데요. 보통 전통적으로 법인화를 할 경우에는 세금을 두 번 낸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죠. 법인이 발생시키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고 또 이 법인의 소득세를 내고 난 뒤에 남은 소득에 대해서 오너가 가져갈 때 디비던드라고 하죠, 배당에 대한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데 LLC와 S코퍼레이션은 둘 다 이걸 없애주고요, 한 번만 오너가 내도록 허락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LLC와 S코퍼레이션의 공통적인 장점이었고요. 그럼 이제 LLC와 S코퍼레이션의 차이점을 살펴보면요, 이건 아마도 서로에 대한 상대적인 장점에 대한 평가가 될 텐데요. 마찬가지로 법률상, 세무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법률 면에서 보면요, LLC가 S코퍼레이션보다 법적인 프로텍션 면에서 좀 더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이 법인격을 유지하려는 노력은요, 두 경우 모두 필요한데요. 그럼에도 리걸 프로텍션을 강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차원에서는요, LLC가 S코퍼레이션보다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을 운영하는 지침을 정관이라고 하죠. 코퍼레이션의 경우는 바일러라고 하고요, LLC의 경우는 오퍼레이팅 어그리먼트라고 부르는데, 이 LLC의 경우는 오퍼레이팅 어그리먼트를 좀 더 유동적으로 플렉서블하게 작성함으로써 LLC의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를 막는 데 있어서 코퍼레이션의 바일러에 비해 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법인이 법인으로서 이 법인격을 유지하기 위해 뭐 주정부에 보고해야 되는 여러 서류들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또 이사회의록, 주주회의록 작성과 같은 이런 법인 서류들의 운영에 있어서도 LLC가 좀 더 그 의무 면에서 덜 부담스럽다라는 걸 들 수 있고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S코퍼레이션보다 더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금 면에 있어서는요, 반대인데요. 같은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해도 S코퍼레이션이 LLC보다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LLC와 S코 모두 순이익에 대해서 오너가 소득세를 내는데요. LLC는 여기에 추가로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라는 것을 내는데 반해 S코퍼레이션의 경우는 이 비즈니스 순이익에 대해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를 내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회보장세, 소셜 시큐리티 텍스하고요, 그 다음에 메디케어 텍스가 합쳐진 건데요, 전체가 15.3%에 달하죠. 사업소득, 즉 오퍼레이팅 인컴에 대해서 15.3%만큼 부담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 본인의 사업으로부터 뭐 비용 다 떼고 순사업 소득이 10만 불 나왔다라고 하면 소득세 외에도요, LLC로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15.3%의 세금을 추가로 내지만 S코퍼레이션일 경우에는 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런 장점을 누리기 위해서 S코퍼레이션은 LLC와는 달리 반드시 적정 수준의 급여를 오너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예컨대 홍길동 씨가요, 뭐 컨설팅 사업을 하는 사람이죠. 순이익이 10만 불 났다고 하면 이 중에 적정 금액은요, 본인에게 급여의 형태로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급여의 형태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3%의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적정 임금액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해 궁금할 텐데요. 정해진 값은 없고요, 대략 그 지역 또는 뭐 비슷한 직종의 평균 임금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홍길동 씨의 경우 이 금액이 4만 불이라고 하면요, 나머지 6만 불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15.3%의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점은요, 이와 같은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는요, 사업소득에만 해당이 되지 뭐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던가 투자소득과 같은 패시브 인컴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 내가 뭐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뭐 법인화를 한다고 하면 굳이 S코퍼레이션을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세 번째로요, 이 혜택과는 별개로요, 만약 내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고용해서 임금을 주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요, 이 패밀리 비즈니스에서요, LLC가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S코퍼레이션은 이와 같은 자녀 고용에 대해 발생하는 급여에 대해서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를 부담해야 되는데 반해 LLC는 그와 같은 부담의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의 소득을 자녀에게 넘기는 데 있어서 LLC를 활용하면 15.3%의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를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미성년 자녀를 고용함으로써 가족 전체의 텍스 플래닝에 활용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요, 예전에 준비된 영상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토대로요, 나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될 텐데 어떤 법인을 택하느냐겠죠. 결국은 이 평가가요, 내 비즈니스의 성격에 따라
내리는 게 좋겠다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약 부동산과 같은 부동산 투자, 임대소득과 같은 패시브 인컴을 주로 발생시키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하면 세무상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인 S코퍼레이션의 혜택은 그다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겠죠. 반면에 이와 같은 비즈니스로부터 나올 수 있는 법적인 리스크는 충분히 클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나는 LLC를 택하는 게 맞겠고요. 반면에 그렇지 않고 내가 액티브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변호사나 컨설팅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면 S코퍼레이션이 더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내가 부동산 임대소득에 종사하는 그런 비즈니스라 하더라도 여러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전문적인 어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것도 내 비즈니스에 들어간다면 각각의 부동산을 별도의 LLC로 소유하면서요. 이 부동산의 관리로부터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는 S코퍼레이션으로 별도로 관리하는 게 텍스 플래닝 면에서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요. 이 두 가지를 혼합하고요. 여기에 추가로 트러스트를 활용함으로써 자산 보호와 텍스 플래닝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법인화를 어떻게 할지, 특히 LLC와 S코퍼레이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논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사적으로 더 말씀드린다면 처음 비즈니스를 LLC로 시작한다 하더라도요. 나중에 S코퍼레이션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LLC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더라도 나중에 나의 비즈니스의 형태 또는 성격에 따라 S코퍼레이션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걸 다시 또 LLC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주변의 전문 변호사들이 쉽게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S코퍼레이션은 설립에 있어서 자격 요건이 좀 있습니다. 모두가 S코퍼레이션을 다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미국에 거주하는 개개인들만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고요. 이 주주의 숫자도 100인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영상을 보고 관심을 갖는 분들께서는 충족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 생각해서 깊이 있게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현재 진행하는 분들께서 지금의 비즈니스 형태가 적절한지 또 법인화를 하는 게 필요한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